매물이 쌓이고 미분양도 급증한다. 고령화 탓에 지방은 빈집 천국이다. 자, 귀에 익은 뉴스 같지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국 언론의 최근 보도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두 나라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걱정은 집이 넘친다, 안 팔린다입니다. 헝다, 비구 위안 같은 대형 부동산 업체가 휘청일 때도 버티던 대도시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화된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안 팔린 매물이 베이징이 16만 채, 1년 전에 2배 수준이 됐고 상하이는 18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물이 쌓이고 그러니 가격을 낮춰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거래량까지 급감하는 전형적인 거래 절벽이 진행 중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아파트값이 최고점에서 30에서 50%까지 빠졌고 대출 규제를 풀어도 매수세가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시적 침체라고 선을 긋습니다. 这种短期的调整呢，从长期来看也是有利于房地产市场的平稳健康发展的。 집이 넘친다는 걱정은 일본도 비슷한데 중국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고령화의 미래격인 일본은 빈집이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7곳 중 한 곳이 이미 빈집이고 2038년엔 3곳 중 한 곳으로 늘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진짜 고민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빈집을 새 집으로 바꿔줄 건설 인력, 즉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짓기는커녕 수리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고령화로 주택 수요는 분명히 줄었는데 주택 신축이 더 빨리 줄어서 살만한 집이 부족해지는 이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복층 구조의 한 세대에 들어가 보니 원룸 6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춘주팡이라고 불리는 방 쪼개기 임대 주택입니다. 1500租客跑掉了，房费欠了他1个月，然后电费也没给他交，人没影了，跑掉了。 최근 베이징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방 10개로 불법 개조한 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每一间都是有多大面积？就那样15到20那样吧。每一间住几个人？一个。 제가 서 있는 곳은 베이징의 샹징 지역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지역 한 곳에서만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290여 채가 방 쪼개기식 집단 임대로 적발됐습니다. 중국에선 젊은 층이 주로 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식의 집단 임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집을 팔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방을 쪼개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농민공이나 대학생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집단 임대주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攒钱比较重要，因为疫情确实掏空了太多的钱了，把口袋都掏空了。疫情1个月大概花2000多块吧。 불법으로 개조한 곳이 많다 보니 전기과열 등으로 불이나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등 중국 지방 정부들이 집단 임대주택을 금지하는 규정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아파트 단지 빈집을 활용한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캐릭터 의상과 음식 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가 열린 곳은 단지 아닙니다. 단지 내 빈집은 부스로 활용합니다. 대학생과 아티스트 등 10대부터 60대까지 참가했고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인 와타나베氏입니다. 学校だけじゃないこういう地域とか地域社会に文化祭が普通にあったら楽しいなと。 이 단지는 제2차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마에바시시 교외에 건설됐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4분의 1이 공실입니다. 와타나베 씨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지 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옷 만들기와 실내 디자인 등 참가자들이 빈집을 활용해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단지 벽도 라이브 페인팅을 하는 캔버스로 변모했습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지 주민과 참가자들이 친목을 다졌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축제를 계기로 일상에서도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